가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전란 오픈토크 영화가 공개된 이후에 직접 관객을 만나시는 첫 자리인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쌀쌀하지만 이 자리 꽉 채워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감독님, 배우님, 오늘 무대 여기 관객들 찾아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환 감독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도 연출하는 감독 김상만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강동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천영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부산에서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정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려 연기하는 박정민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한데도 챙겨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재미있는 시간 또 돌아가게 해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승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전람에서 순조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날씨가 되게 쌀쌀해졌네요. 다행히 비가 안 와가지고 어떻게 됐건 오늘 영화 보시는 건가요? 어제 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네. 어떻게 됐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신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범동 역할 맡은 김신록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란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고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진성규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자령 역할 맡은 배우 신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즐겁고 행복한 시간 같이 보내보아요. 감사합니다. 예, 정성일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계신 역할 맡은 정성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저희도 어제 재밌게 봤는데 오늘 좋은 시간 가지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픈토크는요, 전란을 보시는 관객들도 계시지만 또 기다리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스포일러를 좀 피하면서도 영화 보실 관객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란 지금까지 외란을 다룬 작품들이 적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란은 이 전쟁의 시대, 전쟁 자체를 그리면서도 그 전란 너머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준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기서도 그렇게 보시면 노비부터 양반, 왕, 의병대, 일본 적장까지 함께 계시잖아요. 감독님이 전란 이야기 어떻게 좀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 얘기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각각의 캐릭터들은 각각 자기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저희는 이제 조선 중기를 그리고 전쟁 전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의 어떤 사회를 자신의 어떤 신분 혹은 계급 이런 거에 따라서 보는 관점들이 다르다. 그게 정말 가장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장 관점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한 시대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각본은 이천 감독님이 작업을 하셨고 또 그 이야기를 감독님께서 새롭게 각색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야기 보셨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셨어요? 어떤 점이 좀 매력이다 이런 생각이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캐릭터에 너무 잘 녹아져 있었어요. 역시 대단하시다는 생각했고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았을 때 그 각각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콘트라스트 있게 그려내고 싶다라고 해서 신입부서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번에는 우리 강동원 배우님께
캐릭터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이라는 캐릭터. 사실은 세상이 뒤집어져서 노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무술 천지이기도 한데 이 캐릭터 굉장히 가면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 같아요. 우리 강동원 배우님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천녀는 이제 태어나기는 평민의 신분으로 태어났다가 이제 노비가 돼서 그때부터 노비로 살았는데 자신의 운명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자신의 처지에 그냥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그 안에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시스템도 바꿔보자라고까지 가는 그런 캐릭터라서 관객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이입할 수 있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객분들에게 그런 희망 같은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 외형적인 부분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조금 이따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정훈 배우님, 네, 조선 최고 무신 집안의 아들 금녀입니다. 이 캐릭터, 예,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제안받았을 때 좀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고 매력적이셨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좀 오래전이라 기억을 더듬어 보고 있는데 네. 시나리오 처음 보고 가장 이 인물한테 느꼈던 매력은 좀 외로운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실 천영하고 달리 모든 걸 갖고 태어나는 인물인데 불시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한 사람이 과연 어떻게 변화를 해나가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고 저한테 그 시나리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하셨는지 연기하시면서는? 뭐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네.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과거와 시간이 흐른 뒤에 종묘의 모습이 좀 많이 달라져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캐릭터 영화 보면서 박동훈 배우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인데 어제 개막식에서 인사하시면서 양반이라고 계속 강조하셨잖아요. 저는 양반일 수 있죠. 종이 이제 강동원 선배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이제 표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 선택이 네.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도 전 영화 보고 다시금 좀 들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탁월한 선택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노비고 선생님이 양반이면 그저 그냥 봐왔던 그림 같은 느낌이 좀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닙니다.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찰떡같은 잘 어울리는 콤비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차승원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란의 왕, 선조인데요. 사극은 여러 차례 하셨지만 왕도 이번에 처음이신 것 같은데 선조는 어제 개막식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유명한 단골 인물이잖아요. 왕이자 일종의 빌런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런 인물인데 기대도 크고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니 뭐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 이 선조라는 인물은 이미 많은 배우들이 다뤘을 수 있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미 역대 왕들 중에 손꼽을 정도로 많이 네. 나왔던 왕이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아카이브에는 이
임난이 나오고 나서 이 사람이 원래 뭐 만기형 왕이 첫 번째니까 어마어마한 컴플렉스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궁을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 컴플렉스를 계속 가려고 뭐 그런 인물이었지 않았을까. 네, 이제 보셨겠지만 뭐 그 경계가 있거든요, 사실. 아주 못됨과 네. 왕으로서의 위험을 적절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뒤죽박죽 돼 있는, 얽혀있는 이런 인물이어서 처음 이렇게 대본 봤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많이 손을 탔었던 인물인데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을 할까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고 네. 근데 저는 현장에서 많이 좀 이렇게 트리트를 잡아간 거예요. 감독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상황에 또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생각의 범주를 펼쳐서 이렇게 좀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관객들이 이번 선수 어떤 왕처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셨어요? 그 말씀하셨듯이 제가 빌런이잖아요, 사실. 빌런의 역할을 충실히 했었던 그 안에서 왕을 붙여주면 아주 좋죠. 네, 왕이자 빌런이라는 캐릭터 굉장히 듣기만 해도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 장동원 배우님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신록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의병대에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마스코트, 범동이라는 캐릭터 연기하셨는데 인간미와 카리스마를 좀 둘 다 갖춘 매력적인 전사연 준비하시는 건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스토리오 기전이라 하는 액션도 있죠. 예,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들려주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병의 김자령 장군의 오른팔이 천연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왼팔쯤 되는 행동대장 같은 인물이기 때문에 일단 액션을 하는 모습이 좀 믿음직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뭐 다른 인물들처럼 병법을 통해서 무예를 익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박하고 거칠게 막 게릴라식으로 그냥 서바이벌로 익힌 어떤 움직임 전투 실력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무술 감독님하고 좀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파주에 있는 액션 스쿨 배우들의 성지 거기 가가지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다시피 도리깨라고 하는 이제 무기를 해드리는데요. 그거는 조선시대 때 농작물을 이렇게 타작하던 농작기구, 깨를 털던 농기구예요. 그걸 들고 이제 왜군들하고 싸우러 나올 정도의 어떤 굉장히 서민들의 울분을 담고 있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무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의 뭐 신체 사이즈랄지 저의 힘의 세기랄지 움직임의 반경이랄지 이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굉장히 여러 차례 시범 제작이 여러 차례 거듭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기와 함께 친숙해지는 거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했고요. 그리고 인물을 이제 연기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물이 뭐 책을 통해서 공명의 도리를 익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인물인데 그냥 삶을 통해서 어떤 통찰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이런 지적인 추론 과정 같은 것을 거쳐서 얻는 카리스마나 판단력이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것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알게 되는 사람,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충동적이고 더 직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까? 어떻게 그 표현을 하면 그런 이성적인 면모가 덜 보일까? 이런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영화를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리깨를 거의 젓가락처럼 사용하시는 무술 실력을 보여주십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진성규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병대의 정신적인 지주죠. 김자령이라는 캐릭터인데 이 선비가 갖춰야 되는 마음 같은 것들을 진성규 배우님을 통해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부드럽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된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소개와 자랑 해주시죠. 어떠셨어요? 네, 일단은 그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서민들과 함께 아주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충신의 역할이었고 저는 사실 전란 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좀 힘들어졌을 때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의병들을 모아서 활동했던 의병선인데 사실은 이 양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드러움을
위해서 떠난 이 의지, 같이 잘 이 나라를 구해야 되고 같이 잘 살아나가기 위한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약간은 저의 원래 마음을 좀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저도 그러고 싶어서 네. 아니 정치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정치하고 의경을 꾸리고 싶은. 정말 좀 약간 이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네. 그게 저에게, 김자련에게 용기가 되고 지쳐나갈 수 있는 신념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많은 외병들하고 지내면서 배역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배우로서 저 진성 교수도 많이 좀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 역할하면서. 예, 시대극에 분장을 하고 계신데도 가장 진성규 배우님의 맨얼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캐릭터라서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처럼. 네. 그런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정성일 배우님, 사실 어떻게 보면 정성일 배우님 제일 외로우셨을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이 팀들이랑 같이 계시면. 왜냐하면 모든 배우님들이 전란에서 진짜 많은 변신을 선보이시지만 이 변신의 강도로 따졌을 때는 정성일 배우님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천영이 거의 유일한 라이벌이자 조선을 침략한 잔혹한 일본 장수잖아요. 양면적인 매력이 있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뭐 외롭지는 않았고요. 그래요? 네. 늘 제 옆에는 통역사인 고학년 배우가 항상 옆에 있어줬고, 그리고 봉원 씨, 정민 씨, 다른 분들을 만나뵙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했죠. 가수원 선배님과 최욱 씨나 성민이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시즌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건 있었고요. 말씀하셨듯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품을 하면서. 쟤 누구지? 더 멋진 일본 배우는 누군가 아니에요? 그냥 일본 사람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좀 욕심이 있어서 일본어 같은 경우도 좀 미리 공부를 하고 액션 같은 것도 미리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사전 작업하면서도 분장에도 엄청 감독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어요. 네. 어떤 상처라든가 갑옷 같은 디자인 같은 것도 감독님 원래 미술을 또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좀 디테일하게 많이 잡아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를 잡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현장에서 너무 재밌고 잘 촬영하게 됐어요. 네, 재밌게. 아마 여러분도 처음 영화 보시면 정선우 배우님이야 하고 좀 되게 크리하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침 우리 배우님께서 이렇게 토스를 해주셨어요. 이 작품을 보면 저기 멀리에 그 포스터가 크게 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시대를 다루면서도 아름답다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진짜 많아요. 미술에 대해서도 시대를 그리는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이 작품의 비주얼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에 신경 많이 쓰셨는지 감독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 기획하면서 이제 저희 프로듀서랑 같이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한번 두 가지였습니다. 진짜 광화문 앞에 옛날에 육조거리라고 하는 지금의 세종로처럼 넓은 그 길을 한번 제대로 표현을 해보자. 그 길이 상태에서 제대로 그 규모가 제대로 표현된 적이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넓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대로 표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의 상황을 대비되게 보여주자. 그래서 이제 침략 후 전쟁이 끝난 이후에 곳이 얼마나 황폐하게 변했는가를 그리면서 같이 아포칼립스의 같은 풍경을 한번 보여주자라고 하는 게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대한 세트를 지어서 어떤 네. 그 부분이 제일 여기는 새로운
처음 보는 풍경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 앉아 계신 배우님들도 어떻게 보면 감독님이 그리신 가장 감독님의 아름다움을 그려낸 배우님 같다는 생각했어요. 이 캐스팅 하셨을 때 어떤 점들 때문에 이 배우님들을 좀 모셨는지 캐스팅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얘기해 주시면서 촬영하면서 그 배우님의 그 장면 딱 보셨을 때 와, 내가 진짜 캐스팅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 속으로 막 기뻐서 박수 치셨던 그런 장면들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뭐 강동원 배우야 워낙 무예가 출중하고 네. 그런 모습을 인정 정말 무예가 출중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작품을 통해서 이제 관객분들의 기대치가 되게 높아가지고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게 연출을 하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무예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제 이 작품 전체를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강동원 배우가 얼마나 이 작품 전체를 꿰뚫고서 연기를 하는가에 제 세상도 놀랬고 지금 캐스팅 관련된 부분이었죠. 네. 아까 전에 정민 씨가 얘기했던 부분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아요. 좀 의외성을 보여주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침착맨, 이말년 씨 나가면서 네. 조선 노비기대에서 이남 노비기대에서 작품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잘생겼지만 노비기 때문에 노비다라고 하는 그 되게 만화가 있는데 너무 그거 잘 어울리는 캐스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박정민 배우님. 아까 전에 외롭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박정민 씨가 연기한 중년은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인생의 부침을 겪는 캐릭터라서 저는 압도적인 연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해맑은 순수한 청년의 얼굴부터 거의 광기로 물들어버린 흑화된 얼굴까지 아주 누가 그러면 연기 차력쇼라고 연기 차력쇼. 네. 실제로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송강호 배우 같은 경우는 네. 선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선조라는 왕에 대한 평가가 있지만 그 사람이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머리가 좋고 사실 전쟁 전에는 굉장히 명분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조선시대가 평화로웠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좋은 머리로 했는데 그 좋은 머리를 왕권 강화에만 신경 쓴 자신의 아리에만 신경 쓴 그런 어떤 교활함도 같이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런 어떤 영악하고 교활함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성원 배우가 굉장히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부활해야지 내가. 부활해가지고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 눈빛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압도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면이 잘 담기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성룡 배우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일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보다 더 세게 표현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런 수염의 길이부터 수업의 모양새까지도 디테일하게 저희가 상의하면서 캐릭터를 잡아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검동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나리오는 남자 캐릭터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 캐스팅 할 때쯤에 지옥이 개봉하면서 너무나 쇼크를 받았어요. 그 연기에. 그래가지고 배우를 무조건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바꿔버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바꾸면서 특히 여성화 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 캐릭터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배우만 여성 캐릭터를 하는 건데 그랬을 때 또 오는 또 굉장히 새로운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팅할 때도 나도 굳이 이거를 뭐 여자니까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실록 씨가 굉장히 잘 해석을 해주셔가지고 좋았습니다. 우리 지성이 배우는 제가 뭐 평소에 워낙 좋아했던 배우인데 지성이 배우가 갖고 있는 그 선함 이면에 굉장히 이렇게 지성이 씨가 약간 좀 이렇게 착한 느낌으로 많이 받아들여지지만 속이 되게 깊어요. 되게 깊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것들이 유령이라는 캐릭터에 네.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성 배우님. 정선우 배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제 글로리라는 아, 네. 그 시대의 작품이 나와서 거기서 그의 그 차가운 그런 차가운 느낌 그 당시에 표현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것이 겐시라는 캐릭터에 너무나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뭐 정말 제가 네. 생각하는 그 모습 그대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우님들 얘기하실 때 정말 감독님 얼굴에 거의 수천인 미소가 떠나지 않으시는 거. 아, 정말 현장에서 너무 행복하게 찍었어요, 진짜. 그래서 뭐 배우들에 대한 칭찬은 뭐 더 밤새도록 할 수 있었죠. 그럼요. 네, 이번에는 강동원 배우님이랑 박경민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둘의 관계가, 뭐랄까, 형제처럼 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친구 우정을 넘어서서 초기에는 거의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일 정도로 되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지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확 변하면서 더 큰 사고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 그 조절하시면서 두 분 어떠셨는지, 앞과 뒤에 서로를 바라보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초반에 거의 이건 멜로다 이러면서 영화를 봤었거든요. 네, 박정희 배우님 먼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찍고 모니터 보면서 멜로인데? 그냥 요 정도였던 이래도 되나? 이런 느낌이 받은 적도 있어. 네. 근데 그런 분 있어요. 제가 워낙에 너무 좋아하는 선배님이신데 같이 이제 초반에 과거 신들을 촬영하면서 더 뭔가 선배님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는데 두어 달을 이제 못 보는 시기가 생겼었거든요. 네. 보고 싶다라는 그냥 있다가 문득 생각이 가끔씩. 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갑고, 뭔가 그 의지도 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근데 이제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또 서로 분노하고 네. 싸우고 이런 연기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카메라 밖에서는 굉장히 저의 든든한 의지가 되어주시는 선배님이죠. 네. 아, 그래서 정말 이 박정민 배우님의 감정이 후반까지도 사실은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분명히 죽이고 싶은 적인데 막 박정민 배우님 눈이 분노랑 약간 이상한 그런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 이제 저희 그 마지막 장면은 거의 마지막에 찍었는데 저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오묘한 감정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선배님께서 막 몰아붙이면서 하는데 이제 찬영의 이야기를 듣고 몰려오는 회한 같은 것들에서 오는 이상한 감정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강동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천영이랑 동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정말 가장 친한 버스인데 네. 서로가 근데 시대가 만들어낸 비극 그리고 이제 서로 오해가 쌓이고 서로 멀어지게 되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 그 어린 시절 둘이 이제 막 훈련하면서 그 장면들 찍을 때 이제 부인이 이렇게 싹 와가지고 네. 보고 가잖아요. 네. 이렇게 진짜 너무 무섭다고 너무 무섭다고 했는데 네. 그 씬이 둘의 관계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너무 즐겁고 네. 너무 재밌는데 정말 서로 뭐라고 할까 진짜 베스트 프렌드 운명적인 친구 그런 관계였었고 그리고 그렇게 연기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했고 정말 서로가 친구로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고 서로만이 이제 서로를 이해하는 아픔과 모든 것들을 서로 이해하는 그런 맞아요. 끝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장면 되게 기억에 나는데 두 친구가 정말
무술 연습을 하는 것처럼 너무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즐거운 어떤 시간을 너무 즐거운 보내는, 거죠. 네, 그 장면에서 박경민 배우 극중 아내 캐릭터가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이 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저렇게 보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민 씨였어서 또 더 그런 감정이 잘 나왔던 것 같고요. 같이 처음 이제 제대로 해봤는데 그 전에 저희 잠깐 전 영화에서 특별 출연을 해줘가지고 그때 잠깐 해봤었는데 정민 씨랑 하면 더 좋은 영화에서 더 길게 호흡해보고 싶다는 게 이번에 같이 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희끼리 장난으로 막 정민 씨가 연기하다가 막 눈이 축축해지면 멜로 볼까요? 그리고 이제 서로 같이 안 찍을 때 땀에 찍고 온 거 보면은 저 나쁜 눈깔 눈을 바꿔 끼우시는 연기를 또 이번에 해주셨군요. 우리 차승원 배우님, 이 감독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어떤 차승원 배우님께서 더 이성조의 캐릭터를 폭발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혹시 어떠한 장면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 어두나 어미를 좀 세게 이런 것들을 좀 했었던 기억들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바라보는 눈빛 서양 상황에서의 자세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나리오 때보다는 훨씬 날카롭고 더 뾰족하고 그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나왔던 모든 사전 영화를 통틀어서 고시, 한국과 분장이 가장 스타일리시한 왕이 아니었나. 저 길이 한복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감독님께서 워낙 미술 쪽에 조예가 깊으셔서 아마 모든 배우들의 그 여러 가지 분장이라든가 아니면 의상, 여러 가지 외적인 어떤 스타일링 이런 것들에 감독님의 뭐라고 그럴까 아주 하나하나의 신경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마 다른 감독님들이 아마 선별을 했었으면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늘 봐왔던 어떤 수영의 형태, 의상 이랬는데 뭔가 좀 다른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날 처음 이렇게 볼륨포를 입었는데 이게 마치 그때 시대 때 있었던 볼륨포 입는 건 마냥 새거 같지 않아. 뭔가 이렇게 박물관에서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차윤 씨도 가는 이런 느낌도 받고 그게 굉장히 연기에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박경민 배우님과도 함께 하셨는데 두 분 같이 연기하시면서 좀 재미있었던 순간, 기억나는 순간 있으실까요? 근데 정민 씨는 워낙 아시다시피 연기의 폭도 넓고 이 친구는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담겨있는 그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믿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큰 무기죠. 어떤 배우는 현장에서 상대방하고 연기를 했는데 액션을 하고 리액션을 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담겨있는 모습들이 그렇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또 우리 박정민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나 아니면 게이지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되게 좋았어요. 잘했지? 하여튼간 너무 좋았다. 네, 너무 좋았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의명팀에 여쭙고 싶어요. 이 작품을 보시다 보면 이렇게 그룹들이 굉장히 시너지를 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의병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서 저기 왠지 나도 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좀 단단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현장 촬영하시면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신록 배우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일단 의병들은 실내 촬영이 전혀 없었고 다 야외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우리나라의 정말 산수가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을 수 있는 곳들을 좀 찾아다니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에 혼자서 이런 데를 와본 일이 전혀 없는 곳을 가서 찍는 그 기쁨이 좀 있었어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장면들이 담기면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시청자들 이걸 볼 때 한국을 정말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필연적으로 그런 것을 화장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저희 의상도 너무 복잡한데 화장실 너무 집신을 끌고 그 3리터를 걸어 내려가면서 갔다 오면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런 고생은 있었지만 그래도 정말 이상한 그 시절에 복색을 하고 정말 이상한 현대랑 정말 좀 떨어진 것 같은 자연 속에서 그런 도시락을 까먹으며 이렇게 연기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고 처음 경험하는 재미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진성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그랬고요. 일단은 우리나라 이렇게 오지라는 곳에서 촬영할 수가 있구나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혼자 도망갈 수 없는 곳에 우리도 가보는 생각이 들었었고, 보통 걸어서 촬영장을 가거나 그런데 딜리버리가 꼭 있어서 한참 올라가서 그 산 굴턱에 내려주시고 내려주시고 거기서 촬영을 하고 끝날 때까지 못 내려오는 끝날 때까지 못 내려오고, 그래서 꼭 그곳에 진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주위에 현대적인 것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렇게 옷을 입고 그렇게 등장을 하고 그런 연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연 속에 있으니까 진짜 이렇게 지내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그 의병팀들 그리고 야외에서 촬영했던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려올 수 없는 공간이 주는 그 끈끈함이 아무래도 영화에도 담겨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우리 이번엔 정성일 배우님, 이건 스포일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성일 배우님이 연기한 김신한 캐릭터가 결국 이 크로노세타와 경쟁하는 구조고, 어떻게 보면 각자 서로를 알아본 좀 유일한 인물이 서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지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강동원 배우님이랑 연기하시면서 또 어떤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어쨌든 갱신이라는 인물이 조선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호기심을 가진 인물이 천웅이라는 인물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10년 후에 또 만나게 되고, 그런 어떤 오해에 관한 걸로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는 브로맨스는 아니에요. 네. 브로맨스는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 둘이 끼고 싶지는 않아요. 너무 끈끈해서 뛸 틈이 없고, 또 촬영장에서는 동원 씨랑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포고씬이 있는데 동원 씨가 이렇게 그 포고를 뚫고 나오는 씬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카메라 기법에서 이제 고속이나 이제 바람을 부는데 네. 저거는 반칙이다. 동원 씨한테 고속이랑 바람을 영화 같이 너무 멋있으니까 감독님한테 저건 반칙이라고 쓰지 마시고 그 정도로 너무 멋있고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합도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네. 강동원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성일이 형이 얼굴을 보면은 좀 글로리에서도 그랬고 좀 차가워 보이는 얼굴이 있잖아요. 실제로 되게 따뜻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같이 하면서 되게 포근하게 촬영하게 해줄 그런 이상한 포근함이 있어요. 이상한 포근함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촬영했고요.
저희는 가끔 뭐 시간 되면 또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되게 포근함이 있는 합니다. 그래서 진짜 촬영하면서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 근데 사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막 쫓다 보면 그게 죽이기 위해서 쫓는다고 하더라도 그 쫓음이 계속되면 될수록 뭔가 되게 애달퍼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정성훈 배우님은 나는 그러면서 아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뭔가 두 캐릭터 사이에 그 묘한 기운이 있는 거 그런 점들도 찾아보시면 되게 이건 재미있게 정말 실력으로 딱 칼을 맞대자마자 아는 나의 너구나. 운명의 적수구나. 너. 네, 그렇죠. 운명의 적이지만 어쨌든 운명은 운명이니까 예, 두 운명의 상대가 보여주는 매력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벌써 슬슬 좀 마무리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와버렸어요. 전라는 이제 부산에서 사실 먼저 관객들을 만나고 오는 10월 12일에 전 세계 관객들을 또 구청에서 만나잖아요. 부산에서 전란을 보실 관객분들께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이 작품을 기다리고 계시는 관객분들께 감독님, 배우님 이 작품을 꼭 봐야 하는 이유 자랑 좀 시원하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랑은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뭐 저는 짧게 얘기하면은 배우들이 너무 멋있습니다. 모든 배우들이 멋있고 매력적이고 다 살아있고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볼 만한 작품이 아닐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선배님부터 이렇게 준비하실 시간도 필요하실 테니까 이렇게 갈게요. 네.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제 11일 날 전 세계 동시에 공개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해보는 경험이다. 되게 기대되고요. 전 세계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근두근 두근두근 예, 많이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박정민 배우님. 네, 저는 사실 부산 영화제 개막식에서 이 영화를 처음 봐보고 싶어서 좀 아껴뒀다가 어제 처음 봤어요. 영화를. 근데 내가 찍었던 영화가 이런 영화였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기대보다 더 사실 전 영화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감독님이 뭐 배우들이 멋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멋있는 영화를 내가 최근에 어디 봤었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밤이었는데 어제 관객분들도 아마 이 영화 보시면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기대를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민 배우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최승원 배우님. 저는 지금 우리 김삼원 감독님하고 또 다른 작품을 또 찍고 있지만 아마 보시는 분들이 저 감독님이 누구지? 라고 굉장히 궁금증과 호감도가 확 올라갈 수 있는 보시게 되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영화 말고도 부산국제영화제 내내 기간 동안 좋은 영화들이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참고로 내일 금요일에 또 8시 40분에 삼시세끼가 하거든요. 10월 11일 공개하고 다음날 다시 삼시세끼가 하니까 주접 좀 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는 삼시세끼 무시라는 말씀처럼 들리네요. 네, 네, 저도 이제 관계자들이 영화 잘 나왔어? 막 저한테 물어보면 영화가 정말 멋있고 영화가 참 좋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막 누가 영화를 잘했어? 뭐 이런 걸 떠나면 영화 자체가 너무 퀄리티가 높고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의상선들도 많고요. 또 화려한
화려한 같은 액션들도 있고 또 조선시대의 이야기라고 하지만 전쟁과 반란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디서나 굉장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성수 배우님. 네, 저는 배우가 시나리오 봤을 때 생산해서 그려나가는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것 이상으로 훨씬 더 재밌었고 좋았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저는 어제 또 봤는데 역시나 좋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떤 한국의 정서, 한국의 색깔, 한국의 맛이 골고루 잘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배우분들,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다 이렇게 톱니바퀴가 되어준 배우분들이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나오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기회가 있어서 어제 전에 시사를 한번 하고 어제 또 2번째 봤는데 2번째를 봤을 때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어제 보니까 이 영화가 가진 힘이 있고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적인 것도 분명히 드러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어쨌든 11일 날 공개가 되면 많은 나라에서 저희 나라에 대한 어떤 영화에 대한 그 기준이 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선 배우님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또 극장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10월 11일 전 세계 공개가 되니까 많은 분들 이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어떤 이야기인지 영화를 보시면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쏠쏠한 날씨에도 이렇게 오픈부터 자리 꽉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자리 잠깐 정리하고 사진 촬영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